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기 좋은 식물을 집에 두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그 식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각각 그 자리에 맞는 기운을 가져야만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들과 반대로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식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 첫 번째는 넝쿨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담쟁이나 아이비 같은 식물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넝쿨 식물을 인테리어용으로 두시기도 하죠. 이것들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보통 나무나 벽 혹은 다른 구조물에 의지해 자라면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식물들입니다. 왜 이런 넝쿨 식물이 풍수적으로 집안에 좋지 않다고 할까요? 풍수에서 식물의 모양과 자라는 방향은 집안의 기운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넝쿨 식물은 보통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혹은 옆으로 퍼지면서 음의 기운을 강하게 가져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음의 기운은 억제, 수축, 침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의 기운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안정된 기운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재물운도 상승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넝쿨 식물이 그 기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운이 약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인장을 키우시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선호하시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선인장은 집안에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인장의 뾰족한 가시 때문인데요. 선인장의 가시가 집안의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의 잎 모양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은 양의 기운을 가져와 집안에 복을 불러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장은 잎 대신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특징이죠. 이러한 뾰족한 모양은 음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집안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단순히 집안의 기운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날카로운 가시는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데 특히 집안의 건강운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이 약해지면 가족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을 침실에 두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데요.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인데 선인장의 가시가 기운을 침범하면서 숙면을 방해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어야 피로가 풀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선인장은 그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행운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을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은 식물이죠. 많은 분들이 행운목을 선물로 주고받거나 집안에 두곤 합니다.
행운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이 식물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풍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행운목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모양이 그 식물의 기운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특히 나무의 줄기나 잎이 온전히 자라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운목은 대부분 윗부분이 잘려져 있는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이를 절단된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사업체나 사무실에 행운목을 두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집안에 행운목을 두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단된 기운이 오랫동안 집안에 머무르면 가족 구성원들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행운목은 그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관이나 거실과 같은 집안의 중심부에 행운목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행운목이 현관에 있을 경우 그 기운이 끊기고 좋은 기운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거실에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 기운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행운목의 절단된 기운이 거실에 머무르면 가족의 화합과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예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는 관리가 편하고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는 집안에 두었을 때 매우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올 수 있는 식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기가 없는 식물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조화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기운이 정체되거나 막히는 상황을 만들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화를 오랜 시간 두는 경우 집안의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가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이는 가족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질병이나 피로감,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화는 그저 장식용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기운을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생명력 있는 식물들이 집안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좋은 기운을 계속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는 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정체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죽음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죽은 생명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있으면 그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고 무기력해지며 가족들 간의 대화나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는 재물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확산시켜야 할 집안에서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가 중심에 놓여 있으면 재물운이 막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으며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식물로 여겨지는데요. 난초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 연결되어 재물운, 건강운을 상승시키고 가정의 안녕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초는 그 긴 줄기와 넓게 펼쳐진 잎 그리고 정교한 꽃으로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는 난초가 집안의 안정감과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난초의 강한 생명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난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면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난초가 잘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면 이는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그 자체로 양의 기운을 가져다 주며 이는 가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난초는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난초는 성공한 사람들의 집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로 난초가 잘 자라는 집은 재물운이 좋고 번영이 지속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난초의 꽃은 특히 재물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재물운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난초를 소중하게 관리하곤 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식물로도 여겨지는데요. 특히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나 대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난초를 두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그 독특한 잎 모양과 강렬한 시각적 효과로 인해 인테리어 식물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여깁니다. 몬스테라의 잎사귀는 특히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는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몬스테라의 넓고 구멍이 뚫린 잎사귀가 기운이 순환되는 상징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의 순환이 꼭 필요한 중요한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몬스테라를 집안에 두면 그 넓은 잎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운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집안에 오래 머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 몬스테라는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로 인식됩니다. 또한 몬스테라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건강운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좋은 기운을 가져오고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실이나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몬스테라를 두면 그 공기정화 능력과 기운이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몬스테라는 거실에 두면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식물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그 이름부터 재물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실제로 풍수에서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수는 둥글고 윤기 나는 잎들이 엽전 모양을 닮아 돈이 자라난다는 상징성을 가지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안이나 사무실에 금전수를 배치하죠. 뿐만 아니라 금전수는 끈질긴 생명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수는 햇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데요. 이로 인해 풍수에서는 금전수를 재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금전수를 현관에 두면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금전수를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재물운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전수를 거실에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집안의 중심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금전수를 배치하면 가족 모두의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정의 번영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수가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물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상태가 집안의 기운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전수가 시들거나 잎이 떨어지면 집안의 재물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시든 잎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파키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파키라는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불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라는 5개의 잎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잎은 풍수에서 중요한 숫자인 5와 관련이 있는데 5가지 행운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가지 행운은 부와 건강,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로 해석되며 파키라를 집안에 두면 이 모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파키라의 줄기는 굵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이 줄기는 부와 재물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라는 물의 기운과 연관이 있는 식물로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파키라의 뿌리가 물에 잘 적응하여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재물운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집안에 흐르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파키라는 풍수적으로 동남쪽에 두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남쪽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이곳에 파키라를 배치하면 재물운과 번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파키라는 특히 거실이나 사무실의 동남쪽에 두면 재물운이 증가하고 가정과 사업의 성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키라는 현관 근처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파키라를 두면 좋은 기운과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집안에 어떤 식물을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 건강운, 가정의 화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집안에 두면 좋은 식물들을 잘 선택하시고 풍수적으로 좋은 배치와 관리를 통해 번영과 건강, 행복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